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제자와의 승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한번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00이고요. 일단 초반은 크게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젖히고 이쪽을 어깨 짚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법입니다. 이 수는요, 지금 이거를 그냥 단수를 치고 호구를 치게 되면 이쪽을 젖혀서 밀게 되는데 100의 집이 너무 큽니다. 100의 집이 너무 커서 이 교환을 강요를 해서 이렇게 예쁘게 맞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실전은 저도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쉽게 받아두었습니다. 지금 저랑 대국하는 이 친구가 굉장히 전투적인데 저는 전투를 피해서 조금 안전하게 두는 스타일이라서 전투를 흙이 걸고 제가 피하는 형식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3-3을 받고 협공을 하고 굿자로 나옵니다. 이 굿자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날일자로 나왔습니다만 이 굿자로 나오는 것은 장점이 좀 탄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쪽 호구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살기에 조금 더 용이하죠. 인공지능은 이 굿자로 나오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자, 뛰고 걸리고 날일자까지 두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일단 둘 다 큰 문제는 없고요. 들어갔습니다. 자, 이 들어간 거는 일단 이 친구, 제 제자의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흙이 전체적으로 조금은 두텁고 백이 실리를 챙긴 바둑이기 때문에 이 두터움을 이용을 해서 이 돌들을 갈라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백이 두는 거를 봐서 우변을 키우는 데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일 겁니다. 자, 우선은 뛰어나오면 가장 무난한 선택일 텐데요. 여기 단수를 치고 뛰어나오게 됩니다. 특히 지금 제 입장에서 가장 기분이 나빴던 거는 이거를 선수로 해놨으면은 백으로 이런 걸 편하게 교환을 한 다음에 뭔가 진행을 했을 텐데 지금은 저 단수 교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두는 순간에 있는 게 선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조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뛰어서도 충분히 둘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양곤마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실전은 제 특유의 전투를 피하는 수가 나왔습니다. 끼워 이어버렸습니다. 흙이 단수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끼워 이은 건데요. 지금 이을 때 끊어서 자, 우선 상황을 보시면 이쪽을 그냥 끊게 되면 흙이 이렇게 두어주는 것이 아니라 뒤를 단수를 치게 됩니다. 이때 있는 것은 너무 당이 있기 때문에 따야 하는데요. 그때 단수 치고 때려내게 된다면 지금 백은 팩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어야 돼요. 일단 넘어간 자세가 너무 좋지 않고요. 흙이 일단 팩감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굴복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나중에 막는 수까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일단 백이 이건 너무 강한 모습이라 견딜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끼워 이은 거는 단수를 치기 전에 미리 끼워 이어놓고 끊어서 최대한 크게 먹겠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뚫는 것 때문에 보통은 잘 안 두는데 백은 끊고 끊어서 점을 먹게 되면 지금은 이 하나가 없다면은 흙도 이제 실리를 어느 정도 깨고 석점을 죽이고 바꿔치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이 돌이 이제 좀 이상해지고 있기 때문에 흙이 좀 외로워졌죠. 흙이 좀 불만입니다. 그래서 실전은 단수 치고 딸 때 있는 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쌍방 호각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우변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수순입니다. 특히 지금 아까 뛰어나오는 거는 무서웠으면서 왜 이렇게 세 점이 떴을 때는 왜 무서워하지 않느냐? 뛰는 거는 양곤마가 될 수가 있는데 얘는 단곤마기 때문에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된 실전입니다. 지금 제 제자도 상당히 잘 두고 있어요. 뛰고 붙여갑니다. 이 붙여가는 수는 물론 이제 이걸 씌워서 삶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두어가도 충분히 둘 수 있는 한 판이 되겠습니다. 붙인수는 백을 미생으로 만들고 그리고 끝내기도 좀 되기 때문에 좀 더 실리적이고 공격적인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붙였고요. 붙여갑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이 붙여가는 거는 하변에 실리는 조금 내주더라도 중앙 쪽에 조금 힘을 싣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뛰어나오게 되면은 흑이 이쪽을 뛰게 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지금 백은 이 끊는 수를 노리기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점이 조금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은 최대한 이쪽에 흑돌이 놓이기 전에 빠르게 중앙으로 나오고 싶은 거고요. 하변은 어차피 이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선악은 불분명하고요. 빠지고 밀어갑니다. 계속해서 입구자를 둬서 실리를 챙기면서 백의 틈을 노려갔고요. 붙일 때 쬐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의 기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라면은 젖혔을 겁니다. 그럼 백은 찝고 젖히고 있는 교환을 한 다음 맞게 됩니다. 백은 연결이 다 됐는데 흑은 아래쪽에 실리를 선수로 챙기고 손을 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하변에 조금 맛이 나쁘기는 한데 당장 뭘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이 보통이었을 텐데 짠 것은 강수가 되겠고요. 두 칸 띄고 밀어갑니다. 지금은 하변 쪽에 조금 실리를 깨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백은 양쪽에 얌전히 타게만 하고 싶은 겁니다. 젖히고 치받고 막아갑니다. 부지런히 지금 사는 수를 진행을 시켰고요. 자, 여기서 들여다본 것이 굉장히 큰 실수였어요. 아마도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진 게 아닌가 싶은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아무래도 성인들보다 기복이 좀 있는 편입니다. 백이 당연히 받을 거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두 점이 죽으니까. 그러면 이 교환을 해놓고 뭔가 이런 식으로 씌우거나 아무튼 다른 좋은 자리를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백은 단수치고 치받아 버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두 점이 죽더라도 백의 사활에도 관계가 없고 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쪽에 뚫는 것과 두 점 잡히는 것이 지금 따내는 것은 백의 부담이지만 이쪽을 뚫리는 것은 흑의 부담인데 흑의 부담이 조금 더 크다고 봐야죠. 흑이 실패를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날일자는 큰 의미가 없는 수였고요. 악수입니다. 지금 이런 날일자는 날일자를 둬서 중앙 쪽에 뭔가 기대를 할 수 있을 때 하는 공격일 텐데 지금은 백돌이 머리가 나와 있어서 전혀 득이 없었고요. 이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 학생들한테 이런 끝내기가 남았을 때 숫자를 세라고 시켰기 때문에 이 숫자를 세는 시간 연장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X로 넘는 것이 몇 집인지 세서 20집 정도 넘어간다면 받고 아니면 다른 큰 자리를 두겠다라는 생각인데 그 와중에 둔 수가 굉장히 악수라서 좋지가 않았고요. 결과가. 특히 젖혀있는 게 집도 크지만 이따가 약간의 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악수가 악수를 불러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무너지고 있죠. 자, 붙이고 날일자를 두어갔고요. 넘습니다. 자, 계속해서 중앙에 집을 지어갑니다. 이 바둑이 치수가 정선이기 때문에 두 번의 실수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흑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들여다본 것도 좋습니다. 이쪽에 백이 들여다보는 수를 쉽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수입니다. 들여다보는 것을 이용해서 역습을 갈 수가 있고요. 매우 복잡하지만 백도 조금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쉽게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칸 띄고 붙일 때 뻗어갔습니다. 이 수가 좋지 않아서 이 바둑이 패착이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좀 버틴 것도 있고 하지만 실은 버틸 이유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즉 흑의 생각은 이쪽을 도망가기 싫어서 조금이라도 더 안에서 챙기고 살아가려고 한 건데 한 칸 띄고 뻗은 수가 일단 집으로 너무 작아요. 집으로 너무 작고 백이 이쪽을 갈라갈 때 뒤로 넘어가는 자세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흑이 순식간에 바둑이 나빠졌습니다. 실전을 보면은 들여다보고 밀어갑니다. 지금 이제 흑이 뻗으면 갈라가겠다는 거고요. 이쪽을 띄어서 원래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이 들여다본 교환 때문에 찔러놓고 막아가게 된다면 넘는 수가 힘듭니다. 물론 죽지는 않겠죠. 막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막으면 죽지는 않을 텐데 이게 죄다 악수여서 살아도
흙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결국 실전은 중앙을 받지를 못했는데요. 순식간에 상변이 잡히면서 바둑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여기 지금 이곳에 들여다본 수, 이 수가 아무래도 집중력을 잃어버린 한 수가 나오면서 바둑의 흐름이 계속 꼬이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았는데 이 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들여다본 수 때문에 기분이 나빠져서 좀 더 버티다가 무너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가 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음 수양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실수가 나왔을 때 최대한 잊어버리기 위해서 시간을 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 지망생분들이 보고 있다면은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실수가 나왔을 때 사람이 심리를 아무래도 좀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초읽기를 하나쯤 쓰면서 시간을 1, 2분 보내면서 기분 전환을 하고 두셔야 좀 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